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동아일보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쓴소리를 잘하기로 이름나 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쓴소리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려면 왜 국회의원 하냐,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서 바닥까지 다 가봤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다, 공천이 안 되면 내 팔자지 뭐 그래, 딱 이렇게 얘기하는 이 조응천, 이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을 견제한 소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추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조직에 찍혀가지고 검사를 그만둔 사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일하던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선 실세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고했다가 거꾸로 문건 유출자로 지목돼가지고 해임됐습니다. 기소까지 당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그 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됐지만 짜증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친문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차라리 꺼져 이런 소리를 공격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공천 걱정을 해주는 분들도 있는데 안 하면 그만이지 뭐 할 말은 안 하진 않을 수 없잖냐, 할 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국회의원 되지 말라고 해도 다음에 됩니다. 네. 그 마음고생이야 많죠. 이런 분이 답답하죠. 근데 그는 그래서 답답한 건 있는데 마음고생 없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 답답한 건 많다. 강성 의원들을 보면 동료들 중에도 왜 민심을 저렇게 해석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 강성 의원들 보면 기가 막힌다 이거죠. 재보궐선거 참패 후에도 서울시당에서 큰 돈을 주고 저명한 곳에 의뢰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보고도 그러니까 FGI 그러니까 소위 민심은 언론을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이거죠. 항상 언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니 안 듣는다 쳐도 서울시당에서 만든 보고서를 보고도 왜 그러는지, 그리고 당도 가치 추구를 하고 기득권을 깨자는 건 좋지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얘기입니다. 여전히 비주류로 인식하고 기득권 집단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면 그건 말 버르장머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생각한다는 거가 이 조응천 의원은 피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지금 얘기했던 FGI 보고서란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돈 다 줘가지고 어떤 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선거 패인이 뭘까? 선거 패인. 이번에 그 보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패인이 뭘까? 하고 거기 나타난 거기 결과가 조국이다 이거야. 조국 사태. 또 무리한 검찰 개혁이다 이거야. 부동산 정책 실패다 이거야. 그 다음에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다 이거야. 내로남불의 편가르기 이런 게 손이 꼽아져 보고서에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 동아일보 기자가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검찰, 청와대, 당 늘 조직위에서 싫어하는 일을 하는 이유가 조응천 의원은 뭡니까? 검찰 힘 빼는 일에 앞장선 검사를 조직이 좋아할 리가 없을 텐데 그 때문에 결국 검사를 그만뒀는데 나는 원래 판검사 비리를 전담하는 법조 비리 수사처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말이죠. 공수처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되는 비헌법적, 반헌법적 조직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오히려 만들려면은 판사, 검사, 비리만 전담하는 법조 비리처 같은 것. 그거 있으면은 수사는 다 검찰에서 하고 재판은 재판장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비리수사처 같은 게 있어야 됐고 또 참여정부 공약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부패방지위원회가 거기에 파견돼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뜩지 않아서 사표 냈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분도 참 파란만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대통령 공약을 수행한 검사는 영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데요. 하니까 그때는 부장급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공안 1부장 정도나 청와대 신경 쓰지 다른 자리는 안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내리막도 있는 거 아니냐. 수원 관계 그렇게 못 견딜 일은 아니었다. 이게 견딜 수는 있는 일이지. 그러다 나중에 참 미친놈아 뭐 이러냐 그렇다고 뭐 검사 안 하고 나가냐 하더라고 자기 비난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네. 쓴소리 때문에 당내에서 나가라 소리도 많이 받았다. 공천 걱정 안 드냐니까 금태섭 전 의원도 봤는데 공천을 못 받더라. 몇 번 신청해도 못 받더라. 그러니까 안 하면 되지 뭐 그걸 뭘로. 할 말하다가 못 받으면 그냥 팔자고 운명인 거고 지역에서는 걱정해 준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에게는 지역 주민들을 믿는다. 그런데 만약 못 받으면 냉동식품 장사를 하겠다. 이렇게 자기는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국회의원 들어왔냐면 그 일화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윤회 문건 때문에 이 양반이 공직기강 비서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그게 2016년인데 20대 총선 직전인데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일식당을 하고 있었죠. 아마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정계 입문을 권유했다는 그런 소문이 그때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정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문 대표에게 민주당 비판을 여러 번 했는데 그랬더니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해달라. 이렇게 해서 당신이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정치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자기는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아픔을 금전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이 다 겪었는데 나중에 여당이 되니까 이게 또 달라지더라. 문자 폭탄. 당신은 문자 폭탄 얘기 그만하자고 하는데 조홍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많이 오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진짜 얘기하는데 나는 나한테 문자 폭탄 오는 걸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왜 그렇게 각인된 건가? 나더러 조홍천은 왜 자꾸 문자 폭탄 이야기를 하느냐? 정치인이라면 감내해야 한다 하는데 정치인이라면 감내해야 한다 하는데 그 누가 얘기한 건 줄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정치 요번에 그 했잖아요. 정치인이라면은 문자 폭탄 같은 거 감내해야 한다. 하는데 내가 문자 폭탄 이야기를 한 거는 지난달 중순이 처음입니다. 당 게시판에 민주당 권리당원 일동이라면서 초선 의원 5명의 자성을 비판한 성명서가 나왔을 때 강성 당원들이 초선 의원들을 두드려 패는데 당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초선 의원들을 보호해라. 지금 문자 폭탄이 쏟아지는데 내버려 둘 거냐. 바로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난리를 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왜 당원들의 목소리를 막느냐 하면서 뭐 김두관도 조홍천이가 처음 얘기할 때는 괜찮았는데 자꾸더니 짜증난다고 했다는 겁니다. 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든지 오히려 나는 진짜 전체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자는 쪽이고 권리당원이 70만 명인데 소수의 강성당원 때문에 전체 목소리를 묻히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느 쪽이 더 당원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냐. 이렇게 자기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홍천 의원이 오늘 그 인터뷰한 이 내용들의 핵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박범계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얼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성윤을 보면서 이성윤이 이제 기소되니까 당연히 이제 징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박범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은 겁니다. 박 장관이 그러시면 안 되지. 딱 이겁니다. 박 장관, 박범계가 그러면 안 되지. 항상 보면은 편에 따라 말씀이 달라지는데 이 상대방 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박범계는요, 윤석열 총장한테 옛날에 형님 하고 다녔습니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무척 따랐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윤석열이 말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동기들, 사법시험 동기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한 사람이요. 저번 청문회 때, 보셨죠? 그 청문회 가지고 그 뭡니까? 국회 국감 때 윤석열 총장을 앞에, 검찰총장을 앞에 대놓고 형님 하던 자가 말이죠. 예? 야! 하면서 그냥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때.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 했던 윤석열 총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과거에는 그랬지 않았잖아요. 과거에 그랬지 않았죠. 얼굴이 빨개 가지고 말을 잊질 않고 과거에 안 그랬는데 왜 이러십니까? 벌써 그게 인품의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인간의 품격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박범계 물어보는 박범계 법사위원 간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그 대화에서 그 두 사람이 하늘과 땅이라는 차이를 갖고 있다. 이 모든 것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또 그 장면을 보면서 분노하는 겁니다. 왜 분노하느냐고요? 뻔할 뻔짜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거꾸로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분 조홍천 씨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성윤 서울지검장도 어쨌거나 본인 말처럼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제2선으로 빠져야 한다. 전에는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모두 용퇴 그만뒀는데 지금은 사표 낼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돈봉투 만찬 사건 때 본인들이 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처럼 하면 되는 거다 이거. 중앙지검장이 직을 유지하며 재판을 받는다? 그럼 공소유지에 지장을 줄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미 조사받으러 나오는데도 4번이나 안 나간 이성윤이다 이거야. 검찰을 못 믿어서 검찰 수사위원회까지 소집을 요구해가지고 요구했는데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이성윤 틀렸어 아닙니까? 그날 기소됐으니까 직접 결재하는 걸 피하기 위한 게 하루 연가를 낸 이유가 아닌가 싶지만 중요 사안이라 검사장 정결인데 연가를 내버리면 차장이 대신 결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박범계 법무장관 기소된다 해서 다 징계되는 게 아니다 이래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박범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압권입니다. 하하, 박 장관이 그러시면 안 되지 이 말. 그러시면 안 되지. 항상 보면 이 편 저 편에 따라 말씀이 좀 달라지고 하는데 참 기가 막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신뢰가 떨어진다. 알겠냐? 어떤 일이든 적용되는 법이나 원칙은 똑같아야 되는데 예쁜 놈이건 미운 놈이건 사안을 봐야지 사람을 보면 되겠냐? 박 장관에게 아주 그냥 완전히 폭탄을 하나 내려줬어요. 말폭탄. 박 장관이 그러시면 안 되지. 항상 보면 편에 따라 이 편에 따라 저 편에 따라 말씀이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달라지는데 그러면 자꾸 신뢰가 떨어져. 법과 원칙은 하나 아니냐. 예쁜 놈이든 미운 놈이든 사안 자체는 똑같다 이거야.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야. 그 사안만 보면 되는 것이지. 참 이 얘기가 오늘을 박범계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참 암흑시대죠. 네. 암흑시대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또 무슨 정치 공작이 나올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쌍심지 다 켜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 야권 단일화, 야권 단일화. 야권에서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홀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둘이가 나오면 반드시 패합니다. 홀로 나와서 홀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떤 홀로? 모든 사람의 홀로. 그거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후보입니다. 그 후보를 우리는 꼭 만들어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존속시키느냐, 대한민국을 침탈당하는 그러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불행으로 빠지느냐, 이 두 가지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고 무엇보다도 야권의
야권 단일화라는 이 명제를 국민들이 해석하고 한 사람의 정치 후보를 대통령 후보를 내보내야 된다. 자, 우리는 윤석열 좋은 자원을 갖고 있다. 홍준표 좋은 자원을 갖고 있다. 또 원희룡도 있다. 또 최재형도 있다. 더 많이 나와라 이겁니다. 한 10명 나와서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이 관심의 집중도를 완전히 그냥 딱 잡아야 됩니다. 아니 저쪽에 그 누구죠? 이시들만 거의 나와 있으니까 이름이 헷갈려요. 이낙연 또 이재명 정씨가 하나 있네요. 정세균 세 사람 뭐 나와서 이렇게 해봐야 국민들 흥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당이 나오면요 10명 정도 나와서 왕왕 떨어지고 나가고 하다 이렇게 할 때 국민들은 와 재밌다. 이걸 갖다가 흥행이라고 그럽니다. 야, 저 사람들 괜찮네. 저 많은 인력들이 전부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이다. 이야, 괜찮은 사람들이네. 이거 정권교체 100%입니다. 이렇게 돼야. 그래서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야권 단일 안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네. 네. 내일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